안녕하세요. 우수아입니다. 우수아의 우리들의 수다 아지트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우울증을 극복할 때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. 제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었는지, 음, 제가 그 상담 쪽에 관심이 많고 인간의 심리에 대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. 사실 30대 때 20대 후반, 30대 초반 그때 보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그 아동 심리에 대한 공부를 우연히 하게 된 거예요. 물론 이제 과정에 있었던 공부기는 했는데 그때 사실 너무 놀랬던 게 그 아이들의 심리를 공부하다가 그 어릴 때의 가정 환경이 자라나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 느낀 게 많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은 많았는데 살다 보니까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꾸준히 공부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. 그래도 뭐 학문적인 공부는 못했지만 관심은 많아서 그쪽 분야의 책도 많이 읽고 사실 그래서 제 우울증이 이렇게 여동생의 결혼을 계기로 폭발하기 전까지는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. 아무튼 이제 전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말 우울증이 완전 끝까지 왔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이 상황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. 그냥 평범한 패턴으로는 그게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. 왜냐면 그때도 직장은 다니고 있었으니까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실천했던 건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웃는 거예요. 지금도 아직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전보다는 웃는 모습이 많이 제 자신이 봐도 좀 예뻐진 것 같긴 해요. 제가 뭐 얼굴이나 이런 건 이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쁠 수는 없는데 많이 웃으니까 사람이 환해지더라고요.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는 처음에 어떤 변화를 줬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늘 가는 길이 아니라 길을 약간씩 바꿔서 갔던 것 같아요. 전 여행 다니고 이런 걸 물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만 일상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에 묶여서 사실 그게 참 어렵거든요. 마음은 답답하고 풀고는 싶은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침 출근길을 약간 바꿨습니다. 그전엔 뭐 지하철을 타고 갔다면 버스로 바꿔서 가고 그리고 회사 앞에서 내리던 걸 한 두어 정거장 전에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걸었어요. 물론 그 시간만큼 아침에 조금 서둘러서 일찍 나오긴 해야 하지만 그렇게 걸으니까 그 또 새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. 차는 뭐 지하철은 지하로만 가고 버스인 경우도 큰 길로만 가잖아요. 근데 내려서 두 정거장을 가는 건 두 정거장, 세 정거장을 걷는 건 큰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골목길로 해서 지름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뒷길로 이제 가다 보면 큰 길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도 보고 또 의외로 그때는 제가 직장이 강남이었는데 강남도 큰 대로에서만 보면 그냥 삭막한 건물밖에 없지만 뒷길 쪽으로 해서 가면 의외로 작은 정원들도 많고 공원들도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서 걷고 그런 시간들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제 이동 경로를 약간 바꿨더니 그게 여행이 주는 그런 힐링 같은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았었나. 제가 나중에 심리학 공부를 좀 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그때 일상이 너무 답답해서 좀 바꿔보고 싶어서 했던 행동들이 사실 우울증 극복에
정말 필요한 요소들이었더라고요.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천 그 방향으로 제시해주는 그 방법들을 그때 제가 다 썼더라고요. 저는 이제 너무 답답해서 일단 이동 경로를 바꿨습니다.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새로웠고, 아무튼 그렇게 환경이 좀 바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좀 걷고 하니까 걷다 보면 건강에도 좀 도움은 됐겠죠. 그러다 보면 좀 활력도 생겼을 거고, 그래서 이동 경로를 좀 많이 바꿔서 다녔고요. 그전엔 불규칙했다면 식사를, 사실 사람들하고,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은 갔지만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는 시간도 별로 즐겁지가 않았거든요. 그래서 혼자 먹거나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았었는데, 이제 제가 잘 웃고, 그래서 동료들도 살갑게 말도 잘 걸어주고, 그렇게 분위기가 말랑말랑해지고 나선 그 시간이 제가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뭐 함께 점심에 대한 메뉴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, 그렇게 하면서 또 웃을 일이 또 많아지고, 식사도 함께 하고, 그런 게 결국 저를, 제게 그나마 이제 뿌리처럼 앙금처럼 그림자처럼 좀 남아있던 그런 우울들을 다 걷어내 준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딱히 가방을 싸고 트렁크를 끌고 가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그 여행의 요소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늘 집 앞에서 만약에 교통을 이용했다면 뭐 한 두어 정거장 걸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동로를 조금 바꿔본다든지, 아니면 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경우 늘 가는 큰 길이 아니라 좀 작은 길로도 가보고, 이렇게 그 이동로를 좀 바꿔보는 것 자체가 여행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.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곳을 가는 게 여행이니까 그런 시도를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식사도 이왕이면 인스턴트나 이렇게 열량이 금방 훅 올라오고 훅 내려가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아, 조금 조리된 그런 야채를 좀 많이 먹는 그런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, 술을 딱 끊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. 하지만 이제 술을 먹는 그 음주의 재미가 조금 달라지긴 했죠. 그전엔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, 그야말로 취하기 위해서 먹었다면, 그 이후에는 뭐 한 잔씩 먹어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딱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정도까지만 마셨고, 그리고 TV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보면, 전 드라마는 안 봤어요. 왜냐면 드라마는 그 다음 회편을 보게 하기 위해서 미끼로 제공하는 게 항상 갈등 요소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드라마는 안 봤습니다. 대신 코미디 프로, 뭐 개그 프로,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예능 프로를 봤던 것 같아요. 보게 된다면, 뭐 텔레비를 그렇게 TV를 많이 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혹시 보게 되면 그렇게 제가 웃을 수 있는 그런 프로를 찾아서 봤고, 예, 보기 시작하니까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저 자신에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게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우울은 내가 내 안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생각들에 빠져서 음, 자꾸 안 좋은 점만 보게 되는데,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심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고 나니까 뭐 책도 좀 보게 되고, 이왕이면 좀 즐거운 걸 찾게 되고, 뭐 관심사가 있거나 하면, 그전에는 우울에 깊이 빠져 있을 땐 사실 뭐 만사 귀찮은데 관심 있는 게 없죠. 호기심이 뭐가 생기겠어요. 살기가 싫은데 호기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거든요. 하고 싶은 것도 없고. 근데 이렇게 생활이 조금씩 바뀌니까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, 또 하면서 즐거움도 생기고,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우울은
내 옆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생활, 그 새롭게 다가오는 주변의 환경이나 생활들에 뭐 이렇게 마음도 노곤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거, 내 자신이 좋아하는 거, 내가 해서 즐거운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한순간 딱 그렇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지 못했을 때, 그리고 사는 게 내가 즐겁지 않을 때 우울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남을 위한 배려도 물론 중요하죠. 매너 있게 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. 근데 내 자신, 일단 나를 아껴주고 내가 행복한 일을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그 순간, 그 순간 선택에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, 하고 싶은 거,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TV 먹방을 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막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혼자 시도도 해보고, 그 전에 이제 제가 자존감이 바닥일 땐 어디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생각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왠지 더군다나 이제 나이도 40대, 50대 다 돼가지고 그 늙은 중년 아줌마가 혼자 들어와서 오죽하면 이 시간에 혼자 와서 저러고 밥을 먹나라고 생각할까봐 그 사람 누구도 나한테 와서 그 말을 안 하는데 저 혼자 지레 그 마음에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게 싫으니까 안 가는 거였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. 저는 그 밥값을 지불하고 내가 정당하게 번 돈으로 지불하고 그걸 구매하러 가는 거거든요. 쇼핑을 혼자 가서 옷을 사면서 왜 밥은 혼자 못 먹죠?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가서 뭐 맛있는 거 혼자라도 먹습니다. 굳이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는 순간 내 옆에 누가 없구나라는 생각에서부터 또 이제 슬픈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쉽거든요.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. 일단 난 소중하니까. 너무 소중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내가 정당한 페이를 지불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? 오히려 부러워하지 않겠어요? 그런 용기도 못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맛있는 거 드시고 산책도 많이 하시고.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환경을 조금 바꿔보는 거. 근데 늘 다니던 코스더라도 오늘은 뭐 오른쪽으로만 다녔다면 왼쪽 길로도 좀 다녀보고, 네, 식사 같은 경우도 라면이나 인스턴트 이런 걸로 대충 때우지 말고 그러잖아요. 내가 나를 제일 잘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해 준다고. 이왕에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거 당당하게, 그리고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웃을 일도 많고 또 옆에 사람들도 저를 뭐 제게서 풍기는, 일단 에너지가 밝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. 꼭 딱히 사람들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집단 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면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풍겨오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. 그게 결국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런 좀 우울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왜 삶은 나한테만 불공평한가,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 가치 있는 시간 진짜 너무 아까운 하루하루잖아요. 오늘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미래라고 합니다.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미래를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. 행복하게 사시기 진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래요. 단 한순간이라도. 저도
아직까지도 매일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남들이 보기에 좀 뻔뻔해 보일지라도 뭐 그럼 어때요?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줄 건 아니잖아요. 우리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요.